자, 이제 2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300페이지네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300대가 왔습니다. 주택 건설할 때 촉진 대책과 자금, 공급에 대해서 이런 시간 봅니다. 전체는 다 볼 수 없고요. 공급편에서 한 반 정도 보고 나서 관리편 이어서 이렇게 한 2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할 때 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봅니다. 건설 촉진을 위해서 간선시설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죠. 단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단지 안에 어떤 도로망도 연결이 필요하고요. 단지 안에 있는 각종 어떤 수도망도, 상하수도망도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 단지 안에 보시면 전기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스와 통신, 지역, 난방 등이 있어요. 이것들 단지 밖에 있는 동종망과 중간에 연결을 시킨다. 간선시설입니다. 원래 간선시설은요,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이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요 사업장이 또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요, 요 사업장이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사업장이든지 또는요, 대지 조성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조성하는 사업장 1단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수도 설치에 대해서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사업자, KT, 또 뭐 가스공사, 통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자들이 설치를 딱 해줘요. 요 설치란 것은요, 요 세대 입주할 때까지니까 사용검사일까지 해당 사업자들이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때까지 설치를 못할 어떤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해당 마음이 급한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먼저 일단은 설치를 먼저 합니다.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요구하면 사용검사 1로부터 요때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설치 비용 상환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도로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의 2분의 1까지 해서 국가에서 그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인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가통지는 해당 정가통지 공급자가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지 맞고요. 2번은요,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가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자, 설치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주체가 먼저 설치한 다음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다. 해서 사업자가 먼저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입니다. 4번 가시면 간선시설은 입주할 때까지니까 사용검사일 때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5번 가시면 도로와 어떤 상하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이번에 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간선시설 촉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오른편 가시면요, 27번부터가 쭉 나옵니다. 27번, 8번은 또 한번 설명하고 나서 제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또 촉진을 위해서 주택 건설 땅 대지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대지 확보를 위해서 이 대지가 확보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강제 토지를 수용하면 편리해야 됩니다. 수용하면 편리해야 된답니다. 또 공사할 때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타인의 토지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좀 편리하다. 그래서 이 이용지라니까 잘 이용하지 않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할 때요, 강제 출입도 할 수 있으면 또 편리할 것이고, 또 방해물 제거도 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이고, 또 강제 일시적 임차해서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일시 사용권을 이제 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권리는요, 모든 사업자한테 안 줍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에 한해서, 그것도 해당 사업장이 뭐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목적일 때만 이런 권리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반대입니다. 반대. 국가가 보유한 각종 어떤 토지가 있다. 또 어떤 시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방치가 딱 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모든 사업자가 안 됩니다. 보시면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부지가 필요할 때, 또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들이 요구하면 이 땅을 매각을 해줍니다. 대신요, 매각을 딱 해주면 이때부터 2년 안에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주어진다랍니다. 착수를 하지 않죠. 다시 이 땅에 대해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상이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사입니다. 개발사. 도시개발사 할 때 이 사업이 환지 방식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환지를 위해서 우리가 채비지라는 땅을 또 확보를 한다. 이미 이 표현이 있습니다. 채비지 좋은 어떤 사업지 안에 있습니다. 이 채비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하다라고 이 땅에 대해서 우선적 매각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요. 이 채비 전체에서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이것을 경쟁 입찰로서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청한 업체가 한 개 업체이면요.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때 매각 가격은 말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 85 이하의 어떤 임대주택 건설이다. 또는요, 60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 목적일 때는 조성 원가로 싸게 이 땅을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 상당히 시험에 잘 뜹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27번. 자, 1번 딱 보시면 국가나 지방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 겁니다. 자, 또 이번에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할 때 개발 사업을 통한 저희 채부지에 대해서 우선 매각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1까지 부분에서 또 3번입니다. 이 채부지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원칙이죠. 조성원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85 이하 임대용가, 60 이하의 국민주택 용지 일대 안에서 어떤 보시면 조성원가지 원칙은 감정평가액이다 해서 3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4번입니다. 지방공사인 사업자가 필요할 때 대지 수용도 할 수가 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국가라든지 또는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국가나 토지공사, LH 아파트를 지을 때 보시면 토지의 매수 업무라든지 수용해서 보상 업무에 대해서 지방정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요, 요 금액에 2%를 지급해 준다. 라고 하는 부분도 밑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 또 보시면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자겠죠. 40%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입니다. 주택조합이 이 국유지를 매각을 요구해도 매각을 할 수 있다. 해서 2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또요. 3번. 이렇게 임차 매각하면요.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돼요. 착수 못하면 환매하거나 임대면 임대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채비지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하면 양도가는요, 조성원가가 아니죠. 감정평가액이 원칙이죠. 그래서 4번도 X고요. 자, 또 5번 가시면 리모델링 조합은 그 결의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 매각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아까 본 적 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건설 촉진이었습니다. 건설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주택단지의 입주, 공급 분양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이 쫙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급도 질서 있게 한다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것도 앞서가지고 자금 나왔죠. 자금이 딱 나왔습니다. 자금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주택 자금은요. 이제 주택 상환사채 약간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주택 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 갚아준다 라고 약속하고 사채에 돈을 받고 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요, 발행 승인 받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요 발행 승인은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 승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발행은 또 마음대로 못 합니다. 발행해서 보시면 요건요.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하고 또는요,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 등록사업자도 많은 제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안 됩니다. 법인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니까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건설회사 이상이어야 된다. 그것도 나오면서 또 동시에 딱 보니까요. 직전 3년간 주택건설을 평균 300세대 이상,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해본 실적이 있는 사업자들만이 연평균 3년간 요 규모 범위 안에서 발행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 사업자는 또 개인 사업자니까 보정도 설정해야 발행 승인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가시면요. 그럼 상환. 방법이 뭐냐? 상환은요, 주택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는요,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원한다, 희망하면요,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환 시기는 발행일로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3년이라는 것은요, 입주가 아니고 주택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체결 일까지가 이제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또 세 번째, 사채입니다. 사채. 요 사채의 발행 방식은 뭐냐? 중요한 사채이기 때문에 기명정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명정권. 그래서 액면 또는 할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깡도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는 뒤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업상, 사업상 다른 식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고, 해외 이민 나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고요. 2년 이상 파견 나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상속집이 생겼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도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요. 자, 사채에 발행하시면 사채 장부, 원부가 있다. 원부에다가 양수인 성명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또 정권 사채에 종이가 있으니까 정권 상에도 배설을 해놔야, 기재를 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 사채에 대해서는요, 이 법에 있는 모든 조항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법에 없는 사항이 있다면 상법에 있는 사채 편 조항을 또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1번 문제, 1번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정을 설정을 해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1번 맞습니다. 자, 요 발행 승인은요,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기획부 아니죠. 2번 X네요. 자, 기명정권이다. 기명정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양도할 때 양도 방법이 뭐냐? 사채 원부의 기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권 사채상이 사채 원부지 사채상이 아닙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것도 X고요. 자, 사업자 중에 말소가 되어도 요 보존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도 X고요. 상법 조항 뒤에 준용한다. 해서 5번 보시면 상법이 우선이 아니고 주택법 적용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는 조항에 한해서 상법 사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발행권자, 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 가운데 일부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당연히 X죠. 승인은 국장이 승인해주죠. 그래서 이번 X는요. 3번 기명정권이다. 또 액면 할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3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또 보시면 일정한 요건과 그 다음에 보정을 세워야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사업자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중도에 양도할 수 있는 요 경우를 묻습니다. 요 경우 딱 뭐네요. 다른 행정으로 이사간다. 다 나네요. 근데 항상 이사 갈 때는 말입니다.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가야지. 누가 남는다. 그러면 양도하지 못합니다. 전원 이전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이전한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공급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공급편에서도 한 두 문제가 탁 나옵니다. 자금과 공급을 합쳐서 또 두 개가 나올 수가, 또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01번입니다. 우리가 주택 건설할 때도 승인받지만요.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이 뭐냐? 바로 분양, 바로 분양, 공급, 분양,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요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승인받고 합니다. 승인받고요. 그래서 이건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자는요, 자체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2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보시면요, 사업주체가 모집하고자 할 때 승인받습니다. 그런데요, 공공사업자는 또 제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복리시설 보이죠? 이것도 또 신고한다. 맞습니다. 자, 맞는데 왜 틀렸을까요? 그래서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입주자 모집은요, 시군구청장 요 표현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공사할 때 사업계획 승인 말고 모집 승인 따로 받습니다. 시군구한테. 해서 2번 X입니다. 딴 건 다 맞아요. 자, 3번 질문 공급할 때 법에 맞게 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4번 공급 받는 자도 지 마음대로 못하고요. 법에 맞게 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 다 보세요. 사업자가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말입니다. 요 모집 승인 신청하는데 사업자가
신청할 때 보시면 무엇을 첨부를 합니다. 무엇을 첨부를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바로 이건 시공할 때와 같이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형태는 안 되니까 내부입니다. 내부. 여기에 설치하는 요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어떤 마감자재입니다. 백과주죠. 마감자재. 마감자재에 대해서 목록표와 각 방을 촬영한 영상물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 외에 기타 것들은요, 무슨 가구라든지 무슨 간제품은요, 가격을 제시해서 선택하도록 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주체는요, 주택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 이것을 제출하지만요, 이것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것뿐 아니고요,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게 뭡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신문 광고나 팜플렛에 소개했으면 따로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업무가 없다,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모집 공고, 팜플렛에 이것을 알렸으면 따로 제공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번. 1번은 원칙은 X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모집 승인 받는데요. 사업자가 누구냐?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모집 승인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요것을 제출받으면요, 이때부터가 아닙니다. 2년 이상 요것을 보관하는데 요 제출받은 시점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아니고 입주할 때쯤에 백지를 바르니까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검사, 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요것을 보관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죠. 자, 보시고요. 4번 가시면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품기다, 사업자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감자재 납품업자가 망했다 등일 때 품기가 생겼다 할 때는요, 같은 질 이상을, 같은 동질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그 사실을요, 따로 뭡니까? 동의받는다 없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 표현 보시면요,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질문 통지면 통지지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3번과 4번과 5번과 6번까지는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 그 뒤에 8번, 10번 까지가 계속 분양가 상한제 설명이니까 이건 중요한 상이니까 이제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을 따로 한번 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 아주 중요하죠. 분양가 제한 상당히 중요한 상입니다. 시험에 꼭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건전한 어떤 분양가의 형성을 위해서 분양가를 제한을 한다. 분양가 상한제인데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이제 없다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는 대상주택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분양가 결국은 어떻게 또 결정을 할 것이냐가 또 정량을 딱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분양가를 외부에 공개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분양가의 적정성을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서 오케이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 제한받는 대상은 뭐냐?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주체가 일반 널리 공개해서 모집하는 주택들 가운데에서 공공택지일 때는요, 다 분양가 제한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아닌 택지, 즉 민간 택지입니다. 요 민간 택지일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민간 택지일 때 한해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어떤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대상 지역의 후보지는 어디냐 보니까요, 직전 3개월 동안에 가격 상승을 보니까 10% 이상 증가되는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3개월 동안에 거래 발생량을 보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뛰는 그런 장소가 보인다. 또 직전 3개월 동안에 보시면
그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이 장소가 이제 20대 1 이상 발생한 이런 장소일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정에서 보실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담 가격의 결정. 근데 부담가 상한 제한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이 없다. 분양가 제한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특구 자유구역 안에서 위원회에서 어결 거친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관광특구, 현대라든지 제주도 등의 관광특구 안에서는 보시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50m 이상 되는 높이 가진 단지일 때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분양가 가격의 결정입니다. 분양가는요 건축비와 플러스 해가지고요 택지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지비. 이 건축비는 보니까 원래 원칙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요 기본형 건축비가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 요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구청별로 발표한 것이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딱 나고요. 택지하면 항상 이것이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가 있는데 이 공공택지일 때는요, 일단은 보시면 우선 이제 보시면 요 택지는요, 자, 우리 공급할 가격을 결정하면요, 금액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 합한 금액이다 합니다. 이것이 아닌 민간 택지일 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으로 정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매입 금액이 인정이 되어지면 매입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 어떤 국가 땅 등을 매입을 했을 때 가격표 인정해 줍니다. 또 공매, 경매 가격, 또 법인 사업자일 때 장부가와 개인 사업자 등기부의 적용 가격들 인정을 해 줍니다. 자, 공시합니다. 공시. 부담가 공시 외부에 알린다랍니다. 이것이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를 나누어서요. 공공택지일 때는 해당 사업자가 직접 공개를 하는데 어디에 하느냐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닌 택지는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승인 시에 그때 공개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심사위원회에 누가 설치하느냐? 시군구청장이 설치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20일 안에 설치를 한다. 이런 사항들 확인하십니다.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부담가 제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가 일반에게 공개 모집하면 다 부담가 제한이 있다. 아니죠. 1번 X네요. 그 중에서도 공공택지는 다 그러한데 그것이 아닌 민간택지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한 지역 내에서만 부담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1번 X네요. 2번.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어결 거친 단지와 관광특구안에서의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일 때 부담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2번 질문 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부담가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크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자, 공시란 말 나옵니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일 때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시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택지는요, 시군구청이 모집 승인할 때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째 맞죠? 5번 질문도 설명이 되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가봅니다. 분양가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급한다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2번입니다. 공영특구안에서 50층 이상의 아파트 분양가 제한받지를 않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때는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를 공개를 한다, 공시한다 했습니다. 하지 않는다, 합니다. 3번 X네요. 4번 갑니다. 분양가 산정에서의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 자, 우리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본형 건축비 그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별로 발표한 이것이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4번 질문도 맞고요. 5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분양가 제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분양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이다. 이것이 원칙이죠. 했으면 맞습니다. 1번 맞네, 바로. 2번입니다.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그런데 시군 우리 공공사업자는 따로 모집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번 질문 받는다. X가 받지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상가 등의 복리시설은요, 모집 승인이 아니고 모집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죠. 복리시설 분양 신고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신고합니다. X입니다. 4번 가시면 공공택지일 때는 전부 다 단지급이면 다 부담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공시도 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5번 가시면 관광특화에서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부담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받는다. X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6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분양가 제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보겠습니다. 1번. 지방공사가 사업자일 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지토지 공공사업자는 자체 승인하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2번 가시면 사업자가 벽바조 마감 자재 외의 것들은 따로 가격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3번 가시면 도시형 생활 분양가 제한 받지 않습니다. 3번 질문 맞고 4번 가시면 관광안에서의 50층 이상일 때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맞고요. 5번 가시면 분양가에서의 공급 가격 택지비일 때는요. 자, 원칙은 택지일 때 보시면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알파다. 민간택지는요. 감정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질문 보시면 이제 맞습니다. 보시고요. 7번 문제 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도 받지 않고 복리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신고한다. 신고 안 합니다. 2번 가시면 여러분들 우리 공공사업자들 국지토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않지만요. 2번 잘 보세요. 자, 2번 잘 보시면 모집 승인은 따로 안 받지만요. 마감 자재 목록표는 제출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 모집 승인은 받지 아니하니까 모집 승인은 받지 아니하니까 그때가 아니고요.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 그래서 LH 공사도요.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는요. 마감자재 목록표를 또 제출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은 안 받아도 마감자재 목록표 많지는 공공사업자들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설치할 때 그때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들은요.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은 따라받지 않지만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 목록표는요.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 제출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우리 해운대 등의 특구에서는요, 50층 이상일 때 분양가 제한 받지 않죠.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다, 4번 X고요. 5번 가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통지받으면 그때부터 20일 안에 설치 구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넘어가십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네요. 그 밑에 9번 보세요. 9번 보시면 그 대상 지역에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가격 10%, 3개월 거래 200%, 3개월 청약 2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채워보시고요. 자, 요 지정한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게 투기가지고가 비슷합니다. 요 지역은요. 보시면요. 요 대상 지역.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지정할 때 밑에 있는 시도지사, 밑에 하이브스의 시도에 의견 청취하고 나서 지정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자, 또 3번 가시면 그거 지정하면 이것을 공고하고 나서 해당 관할 시군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요. 자, 4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시군구청장인 자기가 직접 분양가 제한 받는 주택이다 하고 공고하지 않고요. 그럼 시군구는 이 통지를 받으면 그 해당 사업자한테 당신들 제한 받고 있다라고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입주자 모집 팜플렛에 분양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밑에 해설 참고하십시오. X입니다. 자, 5번 가시면요. 항상, 근데 지정했으면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풀어야 될 것인데, 잘 안 풀으면요. 해당 지방에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요. 해제하든 하지 않든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라는 말이 또 밑에 4번의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10번 가보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 1번, 바로 X네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자는 시군구청장인데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모집 그 사업계획 공사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통지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들어간 그때부터 이제 20일 안에 설치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재신청 20일이지 모집 승인 2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입니다. 자, 보시고요. 또 사업자가 공공사업자는 자체 심사를 위해서 자체에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맞습니다. 3번 그냥 통과하시고요. 4번도 통과하시고 5번도 통과하시면 되는 상입니다. 1번 2번 마시고요. 특히 요 심사위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라고 할 때 보시면요. 뭐 딴 것도 다 심사하지만 특히 제2종 국민채권 매입 금액의 산정 여부하고 그다음에요. 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심사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야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분양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가 이제 기타 전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